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실패 세미나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후 세션의 주제는 여러 모양의 삶, 여러 모양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오전에 비해서 조금 더 심리적이고 좀 부드러운 얘기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연사분을 모셨는데요. 카이스트 전산학부 학부장님이신 유석영 교수님이십니다. 유석영 교수님은 인공지능 연구 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고요. 또 ACM 시그플랜 케어스의 위원이기도 하시고 한국연구재단 다양성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또 자문 교수님도 맡고 계십니다. 유석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류석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도 특이한 이 실패 세미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과 또 그만큼 다양한 실패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도 그냥 하나의 사례, 제 그냥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저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발표 제목이 Let a little sun shine in your heart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그만 햇빛을 가지고 품고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밝히자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원선님의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이 처음 가사가 왜 넌 그런 걸 좋아하니? 어릴 때부터 들어오던 말. 왜 너는 다른 애들과 같지 않니?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제가 여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여학생들과 같이 있었는데 뭐 좋았는데 근데 친구들이 그 3학년 몇 반 반장 있잖아. 그게 되게 특이해. 수학이 재밌대. 별일이야. 뭐 이런. 그러고 나서 과고를 갔어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저보다 좀 많이 큰 친구랑 항상 같이 다니면서 틈만 나면 노래를 불렀어요. 쉬는 시간에도 부르고 점심시간에도 부르고 오후 저녁 수업하기 전에도 부르고 뭐 친구들이 또 막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별명이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였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는 내가 좀 이상한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원선님의 도레미파솔라시도, 패닉의 왼손잡이,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라디오헤드의 크립, 링킨 파크의 샵 엣지스 이런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다 제 얘기 같은 거예요. I'm a creep, I'm a weirdo.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내가 속하는 곳이 어딜까? 내가 좀 이상하지 않고 튀지 않고 부드럽게 섞일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워낙에 성격이 둔하고 무디고 생각이 깊지 않아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CC였던 4년 선배와 대학원생 때 결혼을 하고 그래서 30대에는 보스턴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있다가 선 연구소에서 있고 딸 둘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왔죠. 모교로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살면서 계속 고민은 있었어요. 대학원생 때는 박사학위를 꼭 받아야 되나? 시작했으면 꼭 끝을 내야 되나? 이런 고민. 아니면 제 연구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앱이 돌고 이런데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찾는 걸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나아지나? 내 연구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해야 되나? 박사 받았다고 꼭 일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을 계속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학원생 때도 그렇고 하버드에 있을 때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대학원 생활이 워낙에 그 어두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나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교수님 맨날 혼내고 분위기 싸하고 그 회색빛의 색깔인 거예요, 대학원이. 저기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즐거워 보이지만 아무튼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갔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했다가 썬 연구소에 가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저 조그만 빨간 박스에 계신 분이 가이 스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자바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신 저자 중에 한 분이고 엄청나게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저 안에는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달 방문하는 대학원생들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나란히 앉아서 코딩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정말 잘하고 세계적으로 잘하는 팀인데 굉장히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를 겪은 거죠. 그러면서 좋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썬 연구소를 다니면서 아침에 그 정문을 들어갈 때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카이스트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생각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세계적으로 자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연구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데에는 썬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썬 마이크로 시스템은 되게 특이한 회사예요. 예전에 카이스트도 한국도 그렇게 막 잘 알려지지 않고 잘하지 않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아니면 그 좀 전에 썬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슈퍼컴퓨터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에 스팍스라는 슈퍼컴퓨터를 받았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학부 동아리 중에 하나 이름이 스팍스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회사였어요. 요즘은 뭐 흔한데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는 오픈 소스 있잖아요. 그것도 썬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다른 회사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랬는데 우리는 소스를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 서비스로 뭐 돈을 벌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죠. 문을 닫았어요. 제가 카이스트로 온 지 1년 만에 아쉽게도 문을 닫았는데 이 회사가 워낙에 그런 회사다 보니 그 경쟁이 심한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 오늘 하루는 썬을 위해서 묵념하자. 그래서 저 귀여운 그림을 만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썬의 그 정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썬에 있던 동료가 했단 말이에요. Wherever we end up, 우리 어디를 가든지 we can take our little suns and let them shine other places. 우리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에 있던 그 태양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는 곳을 비추자라는 이런 오글거리는 말을 프로그래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뭐 잘합니다, 저희. 세계적으로 잘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가이스틸도 있죠. 저는 우리 연구실의 학생들이 저의 영혼의 짝꿍이라고 생각해요. 소울메이트. 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왜냐하면 제 남편도 여기 교수고 뭐 저 동료들 전산과 교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연구 분야의 그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저기 보면은 수학으로 막 우리는 쓰는데 너무 그리스 문자 아름다운데 이 예쁜 걸 알아봐 주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잘 설계한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탁 돌아갈 때 그 쾌감 뭐 이런 거를 말로 안 해도 알아주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행복한 대학원 생활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이상적인 나날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꽃을 피울 줄 아는 현명한 처신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네. 그 다음 말씀은 지도교수라면 누구나 아주 공감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박사과정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잣대로 삼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지도교수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취하고 싶어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지이다. 완전 이건 금과 옥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분들 여기 듣고 계시다면 교수님을 괴롭히셔야 돼요.
교수님 바쁘잖아요. 자꾸 찾아가고 그 시간을 뺏어서 내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또 이거는 이 책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나이 때는 뭘 해도 불안하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 나이 이후로 계속 불안하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계속 불안하다가 테니어를 받기 전에 잠시 안정된 것 같았는데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나? 이런 고민이 또 생기고 또 불안해요. 예. 그러면서 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은 별로 없다.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도 별로 없고 몰라도 된다. 알아도 고민하고 몰라도 고민한다. 때 되면 알게 된다. 이게 이 베스트셀러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 대학원생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몰라요. 그냥 나랑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할 뿐. 그래서 뭔가 앞길이 안 보이고 망망대해에 떨궈져 있는 느낌이 들고 막 이렇죠. 그게 대학원생 생활이에요. 그 터널을 끝나고 나면 뭔가 결과가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터널을 저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요. 교수님하고 한 팀이잖아요. 같이 상의를 하고 교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대학원생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자라는 게 우리 교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의 부끄럽던 20대와 달리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학부생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졸업생 교수다 보니까 뭐 학교나 학과에서 맡기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학생위원장, 학사주임 교수, 학생생활처장 이런 걸 하다 보니 학생들 상담을 많이 했고 또 저기 가운데 또 빨간 박스에 있는 사람은 제 대학 동기인데 장병규라고 크래프톤 의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대학교 동기니까 친구인데 같이 뜻이 맞아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다 보니 제가 정말 몰랐던 거 이건 뭐냐면 우리 학부 동아리 중에 사나레라고 있어요. 사나레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친구하고 도와주는 버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많은 동아리들 중에 정식 동아리로 신청을 못하는 가동아리가 있어요. 성소수자 동아리 이클. 왜냐하면 정식 동아리로 등록하려면 동아리원 이름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불편함 아니면 어려움, 두려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죠. 제가 이제 40대가 됐는데 우리 20대 학생들한테 이들의 아픔을 들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40대 고민이 시작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책을 읽어야겠다. 제가 뼛속까지 공대라서 추리소설밖에 거의 안 읽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 학생들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다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승섭 교수님의 명저, 아픔이 길이 되려면, 맨날 헛걸려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모욕과 차별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명료하죠. 모욕과 차별은 진짜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몸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인 거죠. 저 그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이렇게 사는 거 맞나?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와, 이런 이야기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특히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걸 우리 읽기 어렵잖아요. 공대인 사람들은 정말 읽기 쉽게 정말 잘 쓰셨어요. 이걸 보고 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두 번째로 카이스트에 2017년 9월 포용성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용성위원회, 우리 카이스트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 있는 그 어느 학교보다 학생들을 위한 케어링 기구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인권윤리센터, 옴부즈펄슨, 대학원 총학생회 인권센터, 학부 총학생회 산하 학생 소수자 인권위원회, 줄여서 학소위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기구뿐 아니라 스트레스 클리닉, 상담센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포용성위원회랑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성위원회는 우리 학교 내에 정말 다양한 사람 많잖아요. 저도 특이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달라도 괜찮아요. 다양성과 포용성을 우리 학교 내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학생이든지 직원이든 교수든 어떤 이유든지 나이, 성별, 성적 지향성, 종교 여러 가지 뭐든지 간에 그런 이유로 차별받고 혐오받고 피해받지 않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게 우리 포용성위원회가 생긴 거예요. 윤여정님께서 그 김수현 작가님의 명대사로 꼽으신 거예요. 수십 년간의 드라마 중에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그죠? 조영래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거 하나만 좀 했으면 그러면 정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명드라마죠. 비밀의 숲에 나온 말씀이에요. 막 울분을 토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죄다 처음부터 저렇게 잔인하고 악마였겠어요? 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지져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려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괜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도 괜찮아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잖아요. 우리 같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지져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 수업 끝날 때 아니면 시험 끝났을 때 보여주는 슬라이드예요. 커피소년의 노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 거기 보면 I need to talk, who's here to listen? 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 저랑 이야기해 줄 사람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나 여기에 있어요. 할 말, 하고 싶은 말? 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No matter what they say, be yourself. 스팅이 얘기하셨죠. 네,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그리고 링킨 파크의 앞에서 말씀드린 그 sharp edges에 나와요. 그 가사가 날카로운 그 무언가, 그게 칼일 수도 있지만 말일 수도 있어요. 날카로운 것으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상처가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이 그래요. We all fall down. We live somehow. 네.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부딪히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은 해도 저도 뭐 맨날 실패하고 부딪히고 욕먹고 제가 이렇게 포용성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생겨요. 딱 전화. 그 포용성위원회는 동성애까지 포용하는 거 아니죠? 맞는데요. 이런 거. 어디 같이 출장 가시는 어른 교수님께서 이제 1시간 내내 설교인지 잔소리인지 아무튼 뭔가를 해주시고 뭐 이런 거죠. 이분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과거를 나와서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인데 김사강님은 국내 이주민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권팔이 이런 욕도 많이 듣는데 인권을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인권이라는 걸 사람들이
한정된 재화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인권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파이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파이를 우리가 같이 키워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우리의 인권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욕 많이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저한테 많은 위로와 힘이 된 책이 몇 권 있어요. 몇 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움받을 용기. 제 인생의 책입니다. 수직관계에 종속되지 말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 말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가게. 네. 불편해도 괜찮아. 이게 양쪽이 있는데 이게 누구 말 둘 다 맞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이익으로 누구 입장에 서야 할지가 불투명할 때 방향을 정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김창기님을 아시나요? 아마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동물원이라는 밴드의 음악가셨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정신과 의사세요. 이분이 노래가 필요한 날이라는 책에서 쓰신 글이에요.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4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따뜻함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이 따뜻한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민감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고 적절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관계 개선 능력입니다. 선의와 진심은 자주 오해받고 왜곡되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이 따뜻한지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공계에서 주로 들어주시는 분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엄밀하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거 잘 찾고 그리고 뭐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인상 쓰게 되고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뭐 화상회의 할 때도 이렇게 종종 내 표정이 따뜻한가 이렇게 살펴보고 특히 학생들하고 면담할 때는 따뜻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잘 못할 거예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진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병욱 교수님이 얼굴이라는 에세이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얼굴을 매일같이 조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 얼굴을 조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일단 저희 분야 교수님인데 진짜 유명해서 튜링 어워드 상도 받으셨고요. 스탠포드 총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리더의 품격에 대해서 10가지를 정리를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5번째는 용기. 조직을 위해 나설 때를 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이 적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용기란 노력할 의지가 있는 것. 그리고 설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네.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죠. 성공하지 않았으면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네. 또 8번째, 호기심.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우리는 모두 성격이나 자질 면에서 단점이 있으며 모두 실수를 저지른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한 실수를 피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복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책에서 제가 뭐 맨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누가 이기나 보자. 나 계속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뭐 잘 알고 잘 하니까 괜찮은데 리더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교수도 리더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리더이실 텐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된 게 그거예요.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지금 몰라도 내일 알면 되고 오늘보다 내년이 더 나으면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성장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모르는 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럽지.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동기 장병규 의장이에요. 여기에는 본엔젤스 파트너라고 옛날 사진이라서 써 있는데 지금은 크래프톤의 의장이죠. 이런 말을 했네요.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약자라고 항상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복잡도가 높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장병규 의장이 자기가 단어 하나하나 직접 썼다고 강조한 장병규의 스타트업 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의견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길을 선택해도 됩니다.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명확하다면 실패하더라도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저 밑에 여러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장병규 의장하고 저하고 이제 한 2년 좀 안 됐는데 취업 준비생들 코딩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기 삶을 바꾸고 싶고 항상 성장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5달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요. 몰입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받고 기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다는 크래프톤 웨이입니다. 네. 이 책에, 이거는 이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막힘없이 토론하고 그리고 성공에도 겸허하고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에도 겸허하고 실패에도 겸허하게 열려있는 그런 품격 있는 크래프톤 회사, 카이스트 학교, 우리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병규 의장이 저한테 붙인 별명이 있어요. 긍정의 아이콘. 그래서 긍정. 근데 진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뭐라 할 생각은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서 답답하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적어주신 분이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김창기 님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힘은 자신감과 학습된 긍정주의에서 옵니다. 학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희망을 학습하는 과정은 내게 닥친 역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망했다가 아니라 이거 무슨 일이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자신을 보호하고 발전하려는 측면에서 이해하며 부정적인 결과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과 더불어 패배주의적이고 감정적인 내 머릿속에 악마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요즘도 논문 리젝트하면 망했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러면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라고 내 머릿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내 머릿속의 악마와 이성적인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천사를 키우고 나의 의욕과 내 머릿속의 천사의 힘을 키워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요즘도 망했다 이랬다가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요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망했다가 엄청 힘이 세요. 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면 아니야 왜냐하면이 점점 더 힘이 세지고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예요. 연구는 어려워요. 대학원생 생활도 어려워요. 그때 의대를 갈 걸. 이런 미련. 이래서 내가 박사 졸업을 할까. 이런 걱정.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미련을 가진들, 지나간 일이 바뀌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한들 마음만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거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잘한 팁이 있어요. 하나는 feel good 하는, 나 기분 좋아지게 하는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 가운데 그 포스트잇 붙여 있죠. 좋은 음악만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가 김광석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 받을까봐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저 이제 CD 안 들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제가 어머 고마워 하고 봤는데 열었더니 CD가 없어. 진짜 집에 있는 거 들고 왔나 봐요. 그랬는데 이런 기억, 예쁜 귀여운 기억, 이런 게 너무 떨어졌어 망했어. 이럴 때 저를 기운을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make real friends, 진짜 좋은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논문의 아름다움을 알고 우리가 만드는 일의 가치를 알아주는 우리 연구실 학생들, 또 옆에서 항상 저의 발목을 이렇게 딱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동료 교수님들, 포용성위원회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힘을 내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꾹 참고 성공하면 봐라, 이렇게 지금 현재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카카오 임팩트 이사를 하게 됐어요. 카카오 임팩트는 카카오에서 만든 사회환원 재단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저 있고 앞에서 우리 명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쓰신 김승섭 교수님도 계시고 오늘 좀 이따 3시에 말씀하시는 고대 허지원 교수님도 계세요. 제가 감히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카카오 임팩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제 친구 김사강님이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필드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분들이에요. 카카오 임팩트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모셔서 그 펠로우로 모시고 남을 돕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저도 감히 함께 하면서 이분들께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배우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성소수자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내 주위엔 없는데? 인구의 한 10% 정도가 성소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없다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20대와 그냥 막 바쁘게 살았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어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까,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려주고 또 공부하게 해주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위에 누구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팀 쿡의 글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글이에요. 애플의 CEO인 팀 쿡이 I'm proud to be gay라는 글을 기고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쩜 그렇게 CEO가 글도 아름답게 잘 쓰는지. 근데 그 중에서 조금만 가져와 봤어요. 팀 쿡은 별로 내향적이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앞에 막 자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하신 말씀이 있대요. 인생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긴급한 질문이 뭐냐면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당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래요. 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팀 쿡은 자기는 애플이라는 정말 창의적이고 또 혁신을 사랑하는 회사,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을 하게 만들려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을 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밝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본인은 운이 좋은 거죠.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I'm doing my part, however small, to help others. 내가 하는 게 별거 아니지. 그냥 나 게이예요 라고 글 기고 하나 했어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된다면 이게 나의 역할인 거예요. 그죠? We pave the sunlit path. 그 햇빛의 그 길을, 햇빛을 향해 가는 길을 만들 거예요. 저스티스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벽돌 하나씩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This is my brick. 이게 내 벽돌이에요.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리 학생이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다른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저기 복명동에 있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 안 열어주는데 막 열어달라고 해서 만났어요. 되게 싫어하고 아무튼 그리고 얼굴 보고 다음에 시험 끝나고 또 연락해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선을 넘었나?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막 고민 많이 해요. 그런데 뭐 8월에 가을 학기 수강 신청을 하면서 시크하게 뭐 수강 신청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 학기 뭐 할래요? 딱 한 줄. 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잘 자신 없고 잘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옆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배우고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 여기에 있다. 와서 내가 해결은 못 해줄 수 있지만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같이 바꿔보자. 그게 1년 만에 안 될 수 있어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같이 하자. 이게 내 벽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소외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긍정의 아이콘의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유석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그 사전 질문 받은 부분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카이스트 전산학부 여학생들의 롤 모델이신데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성 리더로서 아니면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저희가 여학생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물론 지금도 많지 않아요.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대학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그 당시 학과장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대학원 못 가면 군대 가야 되니까 여학생들은 회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네들 공부 안 해서 못 가는 걸 왜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이런 억울함이 저 살면서 억울함이 아마 첫 번째 기억이 그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그 다음에도 이제 하나 있죠. 생기면서 제가 포용성위원회 초창기에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교수님들이 결기가 있었대요. 투쟁, 쟁취하고 이길 거야. 쟁취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포용성위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배우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저보다 더 우아하게 잘 하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쟁취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시기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한창 때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 있을 때 딸 둘이 2살 차이인데 어리잖아요. 2살, 4살. 우리 남편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다쳐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고 목발 짚고 다녀요. 그러면 아침에 이들을 다 어린이집 보내고 회사에 보내고 저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그들을 태워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면 밤 10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을 하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딩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산과 교수겠죠. 디버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저보고 변태라고 그러는데
디버깅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추리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런 이 증거를 모아 범인은 너다 했는데 걔가 결함이 아니에요. 그럼 디버깅이 범인 잡는 거예요. 어디서 속았지? 이러고 다시 모아서 딱 잡았을 때 그 쾌감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나마 잘 지내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해서,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를 다행히도 선택해서 그런 기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 박사 다 하셨고요. 또 교수가 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데요. 교수님이 다니실 때 학부 대학원생 때 그때랑 비교해 볼 때 현재 학생들이 도전이나 실패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는 같고 예전과 지금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랑 그 장병규 의장이 여러 가지 그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대 때 이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카이스트에서 배우고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께 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후배들한테 pay forward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안 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20대 때는 그냥 뭐 졸업해서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도 취직이 잘 됐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역시 많이 배웁니다. 특히나 우리 학소위 학생들, 이런 연구나 개발이나 기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을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할까. 저는 진짜 20대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지금 세상이 뭐 20년 전보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 주어진 상황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카이스트 스피릿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님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여기 댓글창에는 질문뿐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막 이런 코멘트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지는 질문 드리면은요. 일단 코멘트로 정말 따뜻한 강연이었다,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남을 돕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의 베푸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품을 실천하는 것과 동시에 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베품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전산학부에서 학생위원장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서 연구 과제를 같이 합시다.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학생들 보내주세요. 뭘 하면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장학기금을 만듭시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산학부에는 성적 장학금뿐 아니라 가정 형편 내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공 필수 과목마다 들어가서 앞에 한 1, 2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소개하고 그랬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왜 신청 안 해? 그랬더니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봐요. 제가 너무 훌륭한데 그냥 신청하시고요. 선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청하세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말에 과외하고 어디 가서 알바하고 그러면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시간에 코딩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내미시고 또 손을 누가 내밀면 잡아주시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후배들한테 베풀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근데 사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쪽팔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 길어요. 네.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베푸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저도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은요. 그 앞분 설명하실 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5년 동안 다니시면서 맨날 신나게 막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일출근하는 게 즐겁고 재미나셨을까요? 그게 선에 가게 된 것도 약간 제가 막 저의 진로에서 경력에서 고민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애 둘과 어린 아이 둘과 해외에서 사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박사 받았다고 꼭 연구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하버드에서 저는 이런 수학이랑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로레벨 어셈블리 언어를 했어요. 알아들으신 분들 알아들으시겠지만 컴퓨터 하드웨어 막 어셈블리 책 이따만큼 읽고 재미가 없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딱 공고가 떴어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가이스틸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 근데 이 언어는 과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언어다. 막 가슴이 막 뛰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포닥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 자리는 포닥을 뽑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신청을 해서 저건 나다. 나를 찾는 거야.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저의 그 롤 모델인 가이스틸과 막 쟁쟁한 사람들 있잖아요. 와,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때 매주 했나 2주에 한 번씩 했나? 그룹 미팅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에서는 제 보스랑 1대1로만 얘기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룹 미팅을 하는데 영어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막 이러고 얘기를 해서 이러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메일로 또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 동안 그만둬야 되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고 살다가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의 그 장점을 알게 되고 제가 미팅 노트 만들어도 될까요? 제일 막내니까 겁이 없잖아요. 뭐 그러든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만들다 보니까 또 누가 얘기하면 그거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면 그래? 갑자기 그 시키지 않던 리더십이 점점 생기게 돼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좀만 해도 막 잘한다 막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대학원생 때는 혼나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서 이제 카이스트에 돌아오게 될 때는 정말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가이스틸한테 상의를 드렸는데 가이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 한국이 그리울 거고 한국에 가면 너 우리가 그리울 거야. 그런데 둘 다 좋잖아.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5년을 지내고 돌아올 때는 이제 팀 멤버들이 시작할 때는 제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꼬꼬마였는데 제가 이제 갈 때는 너가 가면은 우리는 누가 이끌어주니? 막 이랬거든요. 그 경험이 참 좋았고 돌아와서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즐겁게 신나게 하는 그런 연구실, 그런 학과, 그런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긍정의 아이콘에게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학생들이 나의 소울메이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학생들이 실망을 시킨 경험은 없으실까요? 네. 있죠. 많죠.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우리 연구실 학생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자나 약자라고 또 항상 옳지는 않고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네. 저도 저한테 실망하고 우리 학생들도 저한테 실망할 거고, 네. 그래서 서로 같이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뭐 좋고 인기 많고 뭐 이렇긴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그만둔 학생도 적지 않아요. 저희 연구실에 개별 연구하러 온 학부생들 중에서 지내다가 나간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실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실망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거와 다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좀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을, 맞는 길을 둘이 같이 상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에서 원래 뭐 일주일에 2번 저랑 미팅한 다음에 이메일로 노트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없애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할 건지 나랑 상의해서 합시다.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빨리 시간이 다 흘러 버렸네요. 네, 아주 따뜻한 마음과 아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유석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3시에 다음 연사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인가요? 2시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빨리 갔습니다. 2시입니다. 네,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